성화준 매니저는 어떤 내용 준비했을까요?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성화준 매니저가 오늘 라인나우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AI 슈퍼사이클은 계속된다. 사실 우리가 전쟁이라는 너무나도 그 약간 폭력적인 워딩에 좀 사로잡혀서 최근에 AI를 조금 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장의 본질은 AI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끄는 그 최고의 모멘텀은 역시나 AI 틀림없기 때문에 그 슈퍼사이클 얘기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앞서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잊으셨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복귀하는 과정에서 오늘 라인나우에 좀 넣어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은요, 이전에 그 휴대폰 경기와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반도체도 좋고 안 팔리면 같이 꺾이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시장은 AI가 그 스마트폰을 대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전의 스마트폰 경기와는 조금 다른 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면 끝이에요. 근데 AI는 아시겠지만 한 번 구독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개발을 해주고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다는 게 숫자로 찍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시장을 놓치지 마셔라.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반도체 수요의 엔진으로서 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특정 뭐 GPU 뭐 이쪽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GPU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숨을 쉬게 하기 위해서 HBM과 DRAM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강조드렸던 SSD 그리고 NAND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클이 메모리, 저장 장치 그리고 또는 이를 만들어야 되는 파운드리 그리고 또는 파운드리 공장이라든가 여기에서 또 테스터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장비주까지 수요가 계속해서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정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요. 이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5년 만에 최대치다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 최근에 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또는 이제 이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비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에 충족을 하기 위해서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공장 내에 빈방이 있으면 그 빈방에다가 장비를 넣는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증설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증설이라는 건요. 단순히 어떤 CEO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내가 내 집을 사듯이 고심하고 고심해서 결단하고 큰 금액을 써야 되는 게 설비 투자예요. 근데 이 설비 투자가 하루가 멀다고 계속해서 증액되고 있다는 점. 그러면 그거를 그만큼 주요 기업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그만큼 그 수요가 빵빵하기 때문에 그를 채우기 위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뭐 단순히 기대감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설비 투자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은 저는 그냥 앞으로 입으라는 전망이 아니고 돈이 찍히는 방향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수출 데이터들도 보시면 다른 업종들은 조금 이 월별로 또 이제 뭐 기저효과도 있고 또 이 계절적인 요인도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반도체는 없어요. 계절적 요인이 뭐고 기저효과가 뭐고 난 그런 건 모르겠고 우리는 그냥 꾸준하게 수출 데이터 쌓아가는 거야 라는 데이터가 나와요. 근데 시장에서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아니 수출 데이터는 폭증하는데 생산은 왜 감소하느냐.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시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것도 한번 풀어드리자라 그러면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페를 운영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카페를 운영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커피를 몇 잔 팔았냐 이게 이 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카페를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럼 수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얼마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페에서는 커피를 몇 잔 팔았냐가 나왔을 때 만약 원두 가격이 떨어지면 똑같은 잔을 팔아도 내가 남는 게 좀 많을 거고 원두 가격이 오르면 똑같은 잔수를 팔아도 남는 게 적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반도체 수출은요. 니네가 수출을 얼마나 했냐 매출을 얼마나 찍었냐가 반도체 칩을 내가 10장을 팔아도 반도체 칩에 대한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10장만 팔아도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해서 고부가 가치 사냥이 가능한 게 바로 반도체 시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반도체 관련된 시장에 대한 뉴스들도 찾다 보면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 슈퍼 의뢰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위에서 주문 넣는 대로 주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들이 슈퍼 의리 됐고 공급자 우위가 됐느냐?
이제 없어서 못 파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한 장을 팔아도 부르는 게 값인 수준이고요.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일단 반도체 칩 있는 거 가져가. 근데 정산은 나중에 하자. 왜? 반도체를 팔겠다고 계약서를 쓰는 와중에도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정산을 나중에 하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계속 없어서 못 사는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시장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가시면 이건 시장에서 소외되기 너무 쉽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낸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풀어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제가 반도체 하면 HBM이지만 저는 꾸준하게 SSD와 낸드 시장을 저장장치 시장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이 시장도 말씀드리는 게 이 AI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데이터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AI가 결국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이 인공지능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한 번 뿜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꾸준하게 모아서 학습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학습.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학습.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가 나오면 이렇게, 저렇게가 나오면 저렇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기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메모리 3사가 일단 HBM, GPU에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HBM에 집중하다 보니까 비교적 저장 장치의 핵심인 낸드 생산량에 조금 아쉬운 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와 동시에 낸드 가격 그리고 SSD에 대한 가격도 같이 동반 급등하고 있는 이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재료들이 계속 붙어주면서 시장을 계속 끌어올려주고 있는 낸드 시장마저도 끌어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좀 이런 흐름들을 뒷받침해 주시 최근에 SK하이닉스에 대한 낸드 매출도 48% 급증하면서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확 축소시키는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낸드가 SK하이닉스가 확 따라오니까 걱정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라는 큰 틀로 본다라 그러면 역시나 낸드 시장에 대한 기대감 꾸준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항상 별명으로 지어진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테슬라가 이 A16 칩에 대해서 추가 발주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던 16,000장이 아니고 24,000장 더해서 묶고 더블로 4만 장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A16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엔 텍사스 타일러 공장, 삼성의 파운드리 가동이 불가피하다. 물론 시장에서 일부 전망으로는 뭐 27년 가동으로 밀렸다,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가동에 대한 이 힘이 좀 계속 붙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이 기대치도 계속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보신다라 그러면 지금 HBM에 대한 재료도 좋지만 낸드, 그럼 낸드 안에는 기판, 소재도 있고요. 파운드리 시장도 본다라 그러면 디자인 하우스와 소재 기업들이 계속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AI라는 세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계인데다가 그렇죠. 이게 사실 이과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짚어주실 때마다 너무 소중한데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낸드와 파운드리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아직 종목 안 나왔잖아요. 네. 그 종목 오늘 나오죠? 그렇죠. 그 종목을 잠시 후 저녁 10시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이 용어 상박을 핸드폰으로 보시고 TV 화면으로 아마 지금 국가대표 야구 경기 보고 계실 그렇죠. 거예요. 그거 다 끝나고 네. 우린 저녁 10시에 급등 전략 회의에서 제가 이 시장의 핵심 종목들을 같이 잡아드릴 테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잠시 후 저녁 10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성화준 매니저와 함께한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